저는 별명이 싫진 않아요. 꽃에 미친 남자. 뭔가 좀 무겁네. 30여 년 꽃과 연애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게 용머리인데 이렇게 봐야 여의주를 물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꽃은 25만 가지 있는데 똑같은 건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뭐 복잡하고 또 정교한 그런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제가 몰랐던 것도 사실 친구들한테 배우면서 이제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거야? 행복이 뭐지? 지금 아주 최절정으로 익었어요. 막상가도 환상적이네. 사랑하는 이를 꽃처럼 보라하는 말이 있지요. 과학을 넘어서는 게 철학이기도 하고 그냥 살아있는 생물적 입장에서 보면 예우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꽃이 될 수는 없겠지만 꽃을 닮을 수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꽃처럼만 산다 그러면 정말 그 아주 축복된 삶이다. 하여튼 각시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앞뒤가 있는 게 나으니까 애들은 좀 산봉우리의 안개가 춤을 춥니다. 내장산 자락, 촉촉한 아침 기운으로 샤워를 하고 정원 식구들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원지기에서는 종일 놀릴 틈이 없습니다. 또 힘들게 제대로 박혔네. 상사가 뿌리인데 이제 위에 이파리는 다 끝났고 지금 꽃눈을 갖고 있어요. 이 돌 틈으로 그냥 무수히 피고 지는 꽃들에게 인생을 배웁니다. 얘는 이제 상사화예요, 상사화. 잎들이 이제 거의 이제 이 엽록소가 다 빠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노화돼 가지고 잎들이 거의 이제 수명을 잃어가죠. 상사화는 이제 8월 하순에 꽃이 펴요. 정말 예쁘게 피죠. 그리고 이제 꽃이 지고 거의 흔적도 없다가 이제 봄에 잎들이 막 나오죠. 그 잎들이 자기만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잎들이 계속 밑에 알뿌리에다가 이제 꽃눈을 그에 필 꽃눈을 막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대로 보면 이게 엄마하고 이게 딸이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꽃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잎들의 피나는 노력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새로 손봐야 할 일이 많지요. 어린 자식 꽁무니를 쫓듯 온 신경을 써야 합니다. 숨어 사는 것 봐. 이 잡초들이 지능이 있다니까. 뭔가 이게 남한테 기대는 걸 좋아하는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혼자 스스로 어디를 기대고 올라가. 조폭이라고 그래야 되나? 다른 걸 막 감고 올라와가지고 걔를 힘들게 하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이곳에 이거 막 타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얼마나 개운하겠어요. 막 몸에 뭐 감고 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눈물이가 좀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나한테 감사하다고 막 했었고. 꽃한테는 누구든 양보해주자. 이 정원의 불문율입니다.
아, 또 이놈 또 개미들이 꽃가루 옮겨주는구나. 개미하고 거미 이런 것들이. 꽃이 있어야 열매도 있고 씨도 있고 다음 인연도 생기는 법이니까요. 근데 보는 자세 되게 힘들어 보여요. 힘들죠. 이렇게 자세를 낮춰야 되니까. 누군가랑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 눈높이에서 얘기를 해야 진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나를 알고 싶으면 나랑 가까이, 그래야 제 속을 볼 수 있습니다. 정원지기 둘과 금자 이렇게 세 식구가 사는 집. 이제 물 다 가버렸네? 아니, 먹는다고. 정원에 들이는 꽃은 저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얘는 메리골드. 약간 향도 있고 벌레를 퇴치한다고 해서 심으면 설이 내릴 때까지 계속 피고주고 해요. 송정섭 씨는 화훼 분야 연구직으로 33년을 근무했답니다. 대한민국 자생화의 식물 도감을 만들었을 정도로 꽃이라면 훤하게 꿰뚫는 원예학 박사님이죠. 꼭 비 오는 날 더 바빠요. 왜냐면 옮겨주기 해야 되니까. 거의 비 오는 날 심어주면 거의 100% 살아요. 잘라줘야 돼. 지금은 아주 볼품 없지만 몇 개 오르면 여기가 풍성하게 예쁜 꽃밭이 되겠구나. 미리 상상을 하면서 심어주면 기대를 저버리진 않아요. 꽃을 심는다는 건 행복한 기다림이지요. 젊은 시절 꽃만 들여다보다가 은퇴하고 뭘 할까 생각하니 역시 꽃이었답니다. 그래서 정섭 씨는 외가가 있던 이곳 내장산 자락으로 돌아와 꽃밭을 일궜습니다. 사실 정섭 씨보다 꽃을 더 좋아하는 아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이제 내년이면 10년 차인데, 그렇죠? 예, 저는 그 전부터 정원일을 지금 한 20년 째? 거의 20년 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싹이나 씨 이런 거 보면 뭔지 잘 알아요. 근데 우리 신랑은 아직도 그 구별을 못해요. 근데 제가 어떤 때는 그 구별 못하는 게 재밌어요. 이론은 잘해도 실제는 제가 훨씬 더 잘 아니까 모르면 너무 재밌어요. 제가 보기에도. 모르면 좀 가르쳐주면 재미가 있잖아요. 그것도 가르쳐주지 몰라 않고, 그래버려요, 저는. 그것도 몰라. 박사 그때 모르냐. 박사. 그것도 이때께 몰랐어? 그래버려. 네, 이론에 강한 송 박사님과 실전으로 다져진 아내 두 분 환상의 짝꿍입니다. 제가 가끔씩 잔소리를 해서요. 같이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근데 뭐 둘이 해야 해야지. 이게 무거운 건 들어줘야죠. 제가 이거 무거운 거 못 들고요. 밥 메고 풀 메고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옆에서 하면 훨씬 낫죠. 종종 싸워요. 아주. 어떤 걸로 많이? 나는 이렇게 심고 싶은데 이 사람은 저렇게 심고 싶고,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못 오게 하고. 남편은 밤낮 없이 꽃만 들여다본 연구직 공무원이었습니다. 묵묵히 내조하며 아이들을 길러낸 금명 씨는 늦깎이로 농학을 공부하고 정원 관리와 도시농업까지 공부한 사실은 내공이 있는 정원사입니다. 근데 오늘날 갑자기 명예퇴직을 하겠대요. 너무 힘들어서. 뭐 할 거냐 했더니 육아집 동네로 간대요. 근데 전혀 계획이 없던 건데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처음에는 안 된다 했지만 본인이 워낙 완고하게 하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라 하고 저는 2년 동안 안 내려왔죠. 남자가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나만의 꽃밭을 내 손으로 일구어보자 정섭 씨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인생 2막을 열었습니다. 그 요즘 농막들이 하도 잘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농막 하나 지어가지고 이제 또 노니까 이제 뭐 애로사항 많았어요. 초창기에 이렇게 겨울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뭐 이렇게 이은 부분이 잘못됐는지 뭐 터지고 막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전에도 좀 보일러, 전기, 물 이 세 가지는 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농막에 한 2년 살면서 이제 하나는 이제 정원을 만들어갔죠. 혹시 그 농막이 뒤에 있는 지금 예, 저게 이제 그 농막입니다. 텐트 하나로 1년을 버티고 이듬해 농막을 마련하고는 2년. 바닥을 다지며 정원을 만들어 갔지요. 그 사이 아내가 내려왔고 내장산을 고스란히 품은 부부의 꽃밭이 완성됐습니다. 우리 집 그 최고의 정원을 보여드리려고 저쪽에 지금 이제 크게 내장산에 주봉들이 3개가 있는데 저게 설해봉이고요. 요게 이제 불출봉 가운데 있는 거. 그다음에 오른쪽 저게 이제 망해봉이에요.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 집 정원이죠. 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소위 우리가 정원 얘기할 때 이렇게 차경이라는 말도 쓰는데 그냥 경치를 빌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치는 보는 사람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겸손해진다고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늘 우러러 보니까요, 자연을.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죠. 이게 우리 집 이름입니다. 상화헌입니다. 이제 풀어보면 이제 꽃이 항상 있는 곳, 이제 꽃을 좀 사랑하고 꽃을 귀하게 여기는 곳,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부부의 바람대로 집도 자연의 일부인 듯 주변과 어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는 뭐 바로 지금 동쪽인데 이제 솔숲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보면 냇가리 쭉 흐르죠. 버들치가 논이는 내장산 상류의 맑은 물이 집을 휘돌아 나갑니다. 와, 신선이 부럽지 않겠는데요? 수다리에서 쭉 헤엄쳐 이렇게 가더라니까요. 어린 시절 놀던 개울을 수달이 여전히 지켜주고 있었다지요. 수달과 이웃이 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빌려볼 수 있는 그 감사함을 정섭 씨 부부는 살면서 알게 되었답니다. 저를 처음에는 저희 이렇게 흙모지 같은 땅에 저희 정원만 이렇게 내가 뭘로 채우지 정원만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 주변 저 산맥과 이 나무들과 오히려 주변이 더 예뻐요. 제 정원보다. 이제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채우려고 안 해요. 좀 비워두는 공간으로 하려고 나무도 크게 안 키워요. 네, 거스르지 않게끔. 비가 갠 아침, 부부가 나란히 집을 나섭니다. 와, 여기 애기 똥풀이 있네요. 이거가 왜 애기 똥풀인지 아셔요? 이거를 줄기를 이렇게 자 따보면 자 노란 애기 나오죠. 이 애기 마치 애기 똥 쌀 때 그 황금빛 똥 그런 색깔이 나서 애기 똥풀이라고 옛날 분들은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예, 제일 친근하게 편안하게 알기 쉽게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애기 똥풀. 벌써 글쎄 얘는 끝났네. 얘를 꽃피고 계속 꽃피고 열매 지금. 부부의 산책길은 마치 식물 도감을 펼쳐보듯
발걸음마다 반가운 얼굴과 마주칩니다. 지금 한참 여기도 개다리가 있었네. 지금 이걸 하나를 보면 이제 이 곤충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겉에 잎만 이 꽃은 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꽃들이 안 보이니까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하얗게 이렇게 이제 꽃에서 물질을 보내서 이렇게 음분을 칠하면 나비들이 이게 꽃인 줄 알고 와요. 일종의 나비들 호객행위 하는 용도죠. 그래서 이제 나비들이 와서 보니까 이제 근처에 오면 이제 꽃향기가 나거든요. 자존심 세우지 않고 나를 바꿀 줄 아는 개다래에게서 한 수 배워갑니다. 벌이나 나비 관점에서 자기를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질 않죠. 전부 다 자기 관점에서만 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너는 틀리고 나는 맞고. 아집이라고 부르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굳이 끌어안고 괴로워하는 것. 나의 아집을 들여다보기엔 산책만큼 좋은 명상이 없습니다. 엄청 달아, 엄청 달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면은 뭐 오늘씩 담겠네. 여름 내내. 까맣게 익는다는 거지? 너무 쉬워서 못 먹어요. 삼뽕 오디 엄청 달아요. 이거 새가 먹을 거 우리가 먹고 있네. 와, 벌써 다 익었네, 오디가. 와, 엄청 달아요. 또 어디 없나? 달다. 거기 또 있네. 바로 평지인데 뭐. 짧은 산책길에 이것저것 이야기거리가 많지요. 여기서 하다가 들켰구나, 얘네 하다가. 아니, 이제 그러고. 그러니까 한 4, 50년 전 얘기인데 둘이 연애하고 그 사람들이 서울 가서 결혼해서 지금 잘 산다는 얘기를 우리 이장님한테 들었어요. 여기 싫어하죠? 이 미리남한테 물어보면 알겠네. 여기서 연애한 놈들 목록 적으라 그러면 딱 나오겠네. 연애 좀 해요? 연애 안 하면 안 돼. 연애를 해야 돼. 자꾸 출산율을 높여야 돼. 그러는 두 분은 얼마나 진한 연애를 했을까요? 꽃미남 정섭 씨가 28 청년이던 때입니다. 이게 꽃말이 있나? 새로운 식물을 보면 사진 찍고 기록하는 게 버릇이었던 정섭 씨는 유달리 청초한 꽃 한 송이를 만납니다. 지리산 노고단? 아, 지리산 노고단? 둘이 엄청 산을 좋아해서 2박 3일, 3박 4일? 3박 4일. 예, 지리산 종주를 했어요. 그 노고단에서 텐트 치고 잤죠. 그때 아마 그런 우리 얘기 하지 뭐. 예. 그런 얘기 하지 말래. 그때 뭐 했어? 40년이 뭐, 40년? 예, 그 83년 얘기니까요. 40년 세월이 훌쩍 지나갔네요. 그러니까 아마 나이 들수록 이제 여기가 좀 더 깊어지겠죠. 이 내장산을 보는 시각이. 처음에 지리산에 이제 연애하던 시절 지리산 갔을 때 그런 느낌, 그대로 지금 우리가 내장산을 느끼면서 이제 그때만 눈에 보이는 거, 먹고 사는 거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점점 이제 좀 뭐 철학적으로 좀 깊어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식으로 늙어가겠죠. 늙어가고 있지. 정섭 씨의 정원에 반가운 얼굴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바로 하네? 아, 이게 성류나무가 이게 정읍 도심에 그냥 정말 힘겹게 살던 놈인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나한테 기증을 했어. 더 많은 걸 얻어다가 집에다가 심었는데 집이 우리가 비좁잖아, 하단이. 그러지. 비좁은 데다 심어 놓으니까 그달 못 해가지고 앞에가 지금 삐뚤어졌잖아. 좀 삐뚤어졌지. 삐뚤어져서 앞으로. 석류나무의 몸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잘리고 또 잘리고 좁은 공간에서 안간힘을 썼던 그 흔적이 옹이로 남았습니다. 너른 마당에 심어달라며 친구가 보내온 석류나무. 정섭 씨의 정원에서 마음껏
어깨를 펴는 중이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딱 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바로 나잖아. 지금 와서 보셔도 지금 봐도. 나는 이제 이거 볼 때마다 이제 연생이 생각이 나. 나는 어머니 생각이 난다고. 아무래도 조금 석류꽃이 필 때마다 어머니를 추억하라고 친구의 나무를 잘 보살펴야겠습니다. 자, 우리 건배 한번 할까? 오늘 우리가 이제 석류나무 때문에 만났으니까 석류나무야! 잘 살아라! 잘 자라라. 아이고 고마워 인생이. 나는 아이고 우리는 겁나게 걸었지. 신의 한나들 얼마나 그럼 고등학교 동기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인 지가 어느새 50년. 인생을 함께 걷는 막역지우들입니다. 인생의 1막이 그랬듯 2막 역시 특급 조연들이 함께하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정섭 씨가 어김없이 정원에 나왔습니다. 정원을 돌보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풀을 뽑아주거나 진 꽃을 따주거나 가볍게 전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즐거움이 크죠. 노동이라기보다는. 인생의 향기도 좋은데. 그냥 하루하루 내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해내면 그게 쌓여서 그 다음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면 또 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하루들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두꺼비씨, 미스 두야, 미스터 두야. 아이고 잘생겼다. 아이고 잘생겼어. 그래. 아이고 잘생겼어. 왜 여기까지 내려왔어? 응? 비가 하도 안 오니까 지금 물가로 왔구나. 두꺼비는 날파리 같은 거 이런 거 먹잖아요. 이게. 일로 가봐. 아까네. 어이구 떨어졌다. 잘 치네. 아이 왼쪽 앞발이 옳지. 인간이 돌보지 않아도 자연은 엄청난 생명력으로 스스로 살아갑니다. 그 자연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람들한테는 인간 본성 안에 이렇게 자연 본성이 있대요. 그래서 자연 속에 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막 복잡하게 있는 것보다 딱 트여 있고 멀리 큰 산들이 보이고 그런 데 좋아하죠. 꾸꾸 꾸꾸. 좋죠. 지금은 망초 꽃들이 쫙 피어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가을쯤 접어들면 또 달맞이 꽃이 노랗게 쫙 펴요. 네, 정말 예뻐요. 자. 흐드러지게 피었으니 조금 덜어가도 괜찮겠지요? 근데 이게 너무 밋밋하면 얘는 이제 소리쟁이라는 애거든요. 네, 이런 게 이제 포인트로 어떻게 이렇게 각시가 좋을 것 같은가요? 하여튼 각시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우리 나이에는. 슬며시 꽂아놓은 마음을 각시가 받아주어야 할 텐데요. 오히려 저는 풀꽃이 더 예뻐요. 개망쳐. 그 누가 심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디선가 씨앗이 날라와서 지가 컸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이 더 생명력이 강해서 더 예뻐요. 자, 뭐. 이러니까 짝꿍 아니겠어요? 와, 얼음 한 조각에 꽃밭이 담겨 있네요. 아내의 마음이 여름의 수고를 위로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원한 생수를 부으면 됩니다.
유난하지 않으면서 그윽하지요. 향이 좀 느껴지네 이제. 메리골드 넣어볼까? 얼음꽃차 한 모금에 짬뽕이 돼가지고. 여름의 향기가 퍼집니다. 정원을 가꾸며 말년을 보낸 독일 시인 헤르만 헤세가 그랬다지요. 정원 일이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다. 은은하고 묵묵하게 정섭 씨와 금명 씨의 정원에 삶의 향기 가득하길 바랍니다.